모터에 전기를 일단 걸어주고, 모터의 전기선을 양쪽에, 정회전, 역회전, 또는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에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거나, 좀 더 많이 이쪽은 한 선 걸어준다, 이쪽은 두 선 걸어주거나, 세 선 걸어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력 다이오드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력은 약간 전기를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좀 더 파워 있게 그쪽으로 전력 줄다리기 현상으로 끌어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정류자가 있는데, 정류자가 지금 철에다가 그 구리 코일을 감아놨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똑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구리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놨다 너무 많이 해놓으면 전류가 너무 많이 공급되므로 모터가 타버리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전력 불이칠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모터에 감겨 있는 선이 좀 지금보다 좀 굵거나, 아니면 약간 모터의 굵기가 구리선이 약간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구리선인데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지거나, 전기선이 이렇게 거기도 이제 거기 구리 코일에도, 통신선이나 전기선으로 쓰이는 구리 코일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발열에도 우수하고 부식에도 우수하거든요. 구리가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금속 또 고무판 이런 데 플라스틱에도 이것을 씁니다. 그린 물감과 페인트, 엔진 윤활제, 또 오일, 이렇게 엔진 오일 이렇게 그런 데도 그 오일 스테인, 방청제 이런 데도 다 씁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 타이어라든지 이런 거 제조할 때도 오랫동안 내구성을 갖기 위해서 쓰입니다. 타일 도기에도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합성섬유 실에도 그렇고, 이게 일단 전류를 너무 많이 공급해도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령 이게 정류자가 이렇게 천에 전국 공급을 한다든지, 모터는 받아들이는 힘이 1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타버리죠. 그래서 모터에 있는 정류자를 현재 어떤 배터리 구조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에다가 이렇게 구리코리 하면 하잖아요. 배터리 그렇게를, 그러면 이제 거기 스파크, 서로 다른 전도도가 생겨가지고, 현재 있는 정도도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서로 그 철이나 구리는 서로 전기 전도가 틀립니다. 이렇게 또 약간 불일치 된다는 거죠.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어떤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또 불안정하거나, 또는 전력이 크게 했을 때 이 차이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간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도 모터가 타는 원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하되 너무 큰 덩어리를 해놓으면 너무 큰 전력이 공급되니까 모터에서 감당할 만큼의 동일한 전력, 입력 출력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이제 정류자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 자체를 두터운 거를 사용해서 모터에다 공급하면 충분히 모터는 돌아간다. 파워 있게.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세탁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되게 잘 돌아가요. 한 7년째 잘 돌아가고요. 제 이론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다 이렇게 이런 금속 배터리, 금속에다가 절연 구조를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 겹치면 이것이 배터리가 되면서 MLCC 기술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다 약간 나노 구조로도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면, 대중서라고 합시다. 구리알갱이를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되는데, 약간 두텁게 해서, D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있는 어떤 전하량이 작으니까 정보를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을 약간만 조금이라도 두텁게 만들어주면 그 부분이 이제 전하가 많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트랜지스터도 그래요. 반도체에 쓰는 트랜지스터도 동일합니다. 금속을 좀 두텁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전하량을 축적할 수 있다. 카페시타로 기존 사용되는 그 부분에도 그렇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 오히려 널널하게도 이게 4군데 구역으로 나누거나 8군데 나눠서 D램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읽어드리면은, 저장했다가 읽어드리면 훨씬 더 그것을 띄웠다 읽어드리면 훨씬 더 좋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삼성의 마이크론, 이렇게 SK 도시바라든지 그 엔비디아라든지 어떤 데서도 하지 마세요. 이 기술은 AMD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트랜지스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 작은 거에서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라고 합시다. 그럼 작은 거에서 큰 크기로 전기선이 작은 것에서 큰 크기로 전기선이 전기가 그쪽으로 방향이 향한다. 또는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향한다라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전기만이 아니라 열 냉기입니다. 열 냉기도 동일합니다. 이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방향이 이게 작은 거 쭉 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력이 한쪽으로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고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 자체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패시터가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선을 약간 두텁게 만드는 이것이 자체가 카패시터가 되거나 여기다가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반도체의 어떤 트랜지스터 구조가 이거 하나로도 카패시터 구조가 이거 하나로도 바뀌고 트랜지스터 이거 하나로 바뀝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카패시터가 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의 구리선으로 두터운 점을 찍어주면 이게 또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카패시터가 되고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그게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반도체가 이걸 쓰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하는 건 이렇게 뭐 네모나게 하든 뭐 일정 구간을 좀 더 크게 하든 그 용량을 크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압력밥솥 같은 건 이제 3중 바닥이다 그러면 밑에 게 얇은 거, 중간 거, 두꺼운 거는 안쪽으로 두꺼운 데로서 열이 축적됩니다. 그러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도 열기를 이렇게 냉기를 축적하기 위해서 축적하는 쪽으로 두터운 쪽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거 양쪽으로 이렇게 사이드 옆으로 밑에 밑바닥만 아니라 옆면에도 이렇게 3중 바닥을 놔주는 이런 3중 바닥도 그렇게 해가지고 고온 고압 속에서 빨리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는 이 길을 이런 주방기구 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뚜껑은 유리 뚜껑이다 그러면 이렇게 압력밥솥 아니더라도 2중 3중 뚜껑 유리 뚜껑 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위에도 이제 동일하게 3중 바닥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고온고압 속에 빨리 쪄지는 그런 압력밥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음식이 빨리 조리되죠. 쿠페 같은 거 그렇게 할 수 있고 밑에 열코일 같은 것도 열코일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융합열이 생긴다. 열코일이 이제 대중소라고 합시다. 두께가 틀리게 만드는 융합열이 벌써 조명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명에도 전력의 크기가 틀린 조명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빛의 사이즈 자체, 그러니까 조명의 어떻게 램프의 크기 자체일 수도 있어요. 램프보다 큰 램프에는 보다 많은 전기가 들어가서 전력을 밝게 좀 더 중간 정도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합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상대방 자동차에게 맞게 되면은 강하게 빛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환하게 빛납니다. A사레이더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이렇게 전자전할 때나 쓰면은 레이더 상대방에 이렇게 전투기나 레이더 맞으면 강한 이렇게 융합 현상이 일어나 강한 열을 발산하게 되고 전자기기를 먹통시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사레이더 같은 데서도 레이더 도면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서로 이렇게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 그럼 소재를 최대한 많이 집중할 수 있거든. 얘는 TV 액정 화면에서도 같이 들어갑니다. 얘는 그 조명 같은 기구에서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가지고 서로 같은 전기 대비해서 빛을 융합 현상을 유도를 해서 그걸로 이제 좀 더 뜨거우면 좀 그 난방 기구까지도 될 수 있어요. 빛으로 난방하는 햇빛 같은 자연 난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방하거나 작은 같은 전기 대비해서 환하게 빛나는 이런 기술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조명 같은 기계도 이렇게 15W, 30W, 60W 있잖아요. 그럼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을 해서 전구는 같은 전구인데 그것을 같이 하나의 전구로서 15W, 30W, 60W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이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LED 전구다 그러면 LED 전구가 이렇게 램프가 30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만 키든지 20개만 키, 30개만 키든지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언오프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이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조명뿐만 아니라 모든 전구 방식은 이렇게 이 모든 조명 이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 스위치나 TV 리모컨 할 때도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이렇게 하되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1번부터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또는 또 다른 각각 다른 전파로 이렇게 기기를 작동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TV 리모컨뿐만 아니라 조명 뭐 또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기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언오프 시키거나 볼륨을 켜거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그것을 유선 방식, 무선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유선으로도 가능하고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리모컨을 만들거나 조명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어떤 자동차 블랙박스다. 그다음에 시동키다거나 좀 멀리서도 내가 블랙박스를 작동시키거나 거기는 블랙박스하고 어떤 스마트폰 연동해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말을 해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도둑질할 때 이렇게 뭐 차량을 파손할 때 나한테 긴급 호출이 오는 거예요. 블랙박스를 통해 뭐 인터넷망 와이파이를 통하든지 아니면 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직통이죠. 직접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한테 이렇게 짧은 분량의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주거나 이렇게 짧은 10초나 몇 분 이렇게 짧은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해 줍니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상대방의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차량에 밖에 나가지 않고도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나 차량에 대해서 할 때 위험할 때 못 내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얘기하거나 빵빵거리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차처럼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블랙박스에 탑재 안 하더라도 따로 그걸 장착하셔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차량용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도 할 수 있겠죠. 가정용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정용 건물에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10군데 설치했다 그러면 유선 방식, 무선 방식으로 해서 각각 얘기를 하거나 거기서 이렇게 무선이면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마이크 스피커를 온오프 하거나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거나 이런 기능도 가능하다. 또는 비싼 거는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 건물이 어느 들어있는데 그 사람 스피커 앞에 서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좀 더 비싼 거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스피커 마이크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기다 액정 화면이 있고 현재 있는 CCTV일 수도 있습니다. 일 수도 있는데 CCTV가 무선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경우겠죠. CCTV 카메라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한 사원이 100명, 1000명 있다 그러면 마이크 스피커,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로 가져와서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하거나 현재 있는 유선 전화 방식이 아니라 무선으로 유선도 가능하고 무선도 가능하고 되게 단순하잖아요. 또는 그것을 좀 더 비싼 거는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쌍방향으로 통신하거나 또는 더 비싼 거는 그걸 자체로 해가지고 약간 인터넷 방식으로 유선 무선 결합을 해가지고 유선 방식도 되고 무선 방식도 되고 이렇게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다운로드 업로드하는 그런 기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회사 내에서 100명이다 1000명이다 사내 통신으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다 앱을 만들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앱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방송과 통신에 결합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상대방의 호출 번호가 있고 그것을 서로 간에 쌍방향 통화가 가능하고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전체를 대해서 100명이든 사원 100명이다 100대의 컴퓨터 100대의 스마트폰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동시에 방송을 음악 스트리밍을 해준대 동시에 공지한 몇 사람만 대상으로 해갖고 공지한다 이런 게 아파트 인터폰 구조로도 사용할 회사 내에서도 통신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앱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 통신과 방송에 결합된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신을 서로 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또 참여해서 지금 유튜브에도 지금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간에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직접 통신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판기로만 이렇게 되는데 서로 간에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호출해갖고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도 통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통신할 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그대로 일반 전화까지 연동해서 하면 일반 집안에 있는 유선전화, 회사에 있는 유선전화 또는 스마트폰 연동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면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 열린다. 또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스크탑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다가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슈퍼마켓 같은 거 개설하거나 택배 같은 거 이렇게 거점 방식의 택배를 거절해서 거기서 사업할 수 있다. 전 세계 아마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대로 하시더라고. 애플하고 통신관계가 쇼핑몰을 만드시더라고요.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위반 아닌가요? 네, 남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페이스북도 남의 아이디어를 인정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사업했다라는 것을 시작했다는 인정받아 거액을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님만 플랫폼 사용자만 많으면 애플 같은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데스크탑에 다 깔려 있으니까 강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 대부분 독점이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다른 OS를 쓴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퀵 서비스, 배달, 화환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 온갖 서비스가 다 안에 세탁 서비스, 앱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그거를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갖고 통화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 키보드로 조작. 은행은 다른 데서 빌려주지만 자기네들은 키보드로 형성해서 자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이나 마찬가지. 그거를 캐시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빌려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담보로 또는 자동차 담보로 이렇게 현금 유동화가 쉬운 그런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하든가 신용으로 하든가 그렇게 자기 어떤 쇼핑몰 안에 어떤 계좌를 터줘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은행에서 입금을 해갖고 계좌에다 저금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가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걸 은행에서 실시간 계좌로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대거나 이렇게 해갖고 스캔해갖고 하든지 이 방식은 전화 방식이에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 방식으로 그쪽에 이제 앱이 깔려져 있고요. 나한테 앱이 깔려져 있다는 그런 보장 속에서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시간 계좌 있는 그 회사로 결제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이 됐든 어디든 그러면 거기서 문자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내가 예스 누르면 거기서 실시간 계좌에서 돈이 차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팀원 IMF처럼 자체 자금을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결제 대행 회사가 자기네 자금으로 대신 결제해주고 여기서 계좌에 차감하는 방식. 그건 훨씬 안전하죠.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잖아. 마이크로소프트 쇼핑몰이 있는 것.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의 쇼핑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쇼핑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가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또는 애플, 또 아마존, 월마트, 알리바바 전 세계 수많은 업체가 100군데가, 1000군데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이제 캐시를 갖다가 자기네가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캐시를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만원어치 캐시를 갖다 신용으로 나한테 공급을 해줬다. 또는 자동차, 스마트폰 담보로. 그러면 그 안에서 은행은 작은 데서 빌려와서 하지만 이게는 자체 키보드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자기 쇼핑몰 안에서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거를 다른데 100개, 1000군데 회사한테 연결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쓸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방식도 그러면 사실상 통화 발행이나 마찬가지.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이제 제재하는 견제하는 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환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환전할 필요도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캐시를 전 세계에 받아주는 데가 많으니까 이쪽 다른 데 가서도 여기 환전할 필요 없이 거기서 이렇게 뭐 카드다 아니면 이렇게 전화 결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카드도 발행할 수 있어요. 자기네가 1,000만 원 빌려주고 카드를 주고 카드도 요새 신용이잖아요. 나중에 돈을 입금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 가서 카드로 긁든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예스 노 해갖고 문자로 이렇게 해주든가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카드 번호도 그냥 문자로 나한테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멀리 있어도 카드 번호만 불러주거나 아니면 맵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나한테 문자로 yes 하면 그쪽에 결제가 돼. 현재 있는 카드는 나한테 문자로 오지 않잖아요. 얼마 결제를 왔는데 yes, no를 누르 그런 기술 보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나 환전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내가 미국에 여행을 갔다. 그럼 미국에서 썼다 이거야.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려준 캐시를 썼다. 다른 데서도 다 받아준 데가 많더라. 1,000군데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그걸 쓰고 나중에 한국에 있는 계좌에 때 입금을 하거나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내 계좌에 때 입금을 해가지고 계속 쓰고 다닐 수 있게 환전하지 않거든. 네. 그렇게 되면 외환 어떤 그 보유권에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 어떤 유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외환법에도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국에 있는 계좌에 입금하니까 외환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고 여기저기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기들은 사실상 전 세계 통화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전 세계 통화 아닙니까? 이 아이디어는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지적재산권의 버젓이 있는데 함부로 갖다 쓰지 맙시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요. 일부러 제 기술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